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학습을 통해서 좀 익히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안드로이드에서 액티비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안드로이드 액티비티를 관리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텐트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구동할 건데요. 이제 인텐트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이제 구동할 때 어떻게 이제 구동을 하면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액티비티를 딱 구동하면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구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때는 이미 액티비티가 떠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거 싹 날리고 구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밑에 있는 거 위로 끌어올려서 구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제 구동할 때 내가 뭐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관리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라는 거 많이 봤었죠? 여러분 뷰를 생성할 때도 컨텍스트가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할 때마다 토스 띄울 때도 컨텍스트라는 거 썼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컨텍스트라는 걸 계속 썼었는데, 도대체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갖다가 딱 구동을 했어요. 앱을 구동했더니 화면이 딱 나와요. 첫 번째 앱 화면이 딱 나와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또 다른 화면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사진을 선택하기 위해서 갤러리 앱을 딱 띄웠어요. 갤러리 앱을. 자, 여기는 A라는 앱이었고요. A라는 앱이 화면인데 갤러리라는 앱의 화면을 딱 띄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고르는 화면이 딱 떴고요. 이 중에서 사진을 딱 골라서 이렇게 넘겨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요건 내가 개발했고 이거는 갤러리 앱에 있는 걸 띄운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내 앱에서 돌아가고 있고 얘는 갤러리 앱에서 돌아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요 화면으로 전환됐다. 요 화면에서 그냥 요 화면이 뜬 거죠. 요 앱의 입장에서는. 그죠? 이게 뭐 갤러리라고 하는 앱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여러분 앱이 만들었는지 사용자 관심이 있을까요? 당연히 관심 없어요. 네. 사용자는 요게 그냥 하나의 앱인 거예요. 사용자가 볼 때는. 자, 요거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A라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갤러리를 띄울 수 있는데 B라는 앱에서도 띄울 수 있어요. B라는 앱에서도 띄우고요. 예, 이렇게 띄우고요. 예, B1, B2 여기서 또 뭘 띄우냐면 갤러리를 띄웠어요. 그럼 사용자가 요건 B라는 앱이고 요건 갤러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건 B라는 앱의 화면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같은 앱의 화면들의 묶음, 같은 앱의 화면들의 묶음이라고 인식하는, 사용자가 같은 앱의 화면들의 묶음이라고 인식하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태스크라고 불러요. 태스크. 그래서 각 앱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태스크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앱이라고 하기보다는 액티비티는 자기 자신의 고유의 태스크가 있어요. 고유의 태스크가 있고요. 그 고유 태스크로 맨 처음에 뜰 때 고유 태스크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 내가 이 액티비티를 딱 띄웠어요. 이 앞에 있는 액티비티에서 이 액티비티를 딱 띄웠어요. 그러면 두 개는 사용자가 같은 화면이라 인식하겠죠? 그럼 앞에 게 갖고 있는 태스크를 새로 뜬 애는 동일한 거로 동일하게 그 태스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갤러리를 띄우면 갤러리 갖고 있는 고유 태스크로 뜨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액티비티 갖고 있는 태스크로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스크를 우리가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 다음에 태스크의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대표적인 그림인데, 일반적으로 내가 앱이라고 하면 앱은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를,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갖는데요. 이걸 내가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여러분들 이제 액티비티나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속성에.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곳에 속성에 이름을 써주면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갖는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을 써주면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걸 갖다 안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프로세스 이름이 기본적으로 패키지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같은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앱 안에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런데 태스크는요. 태스크는 아까 얘기했죠. A라는 액티비티에 있는 태스크들과 그 다음에 갤러리에 있는 태스크를 그 액티비티를 묶어서 하나의 태스크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스크는 프로세스나 앱에 관계없이 이렇게 그냥 하나의 태스크로 묶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액티비티를 딱 구동을 할 거예요. 액티비티. 그럼 이제 액티비티가 구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었어요. 액티비티가 실행되면 화면이니까요. A1, 요 위에 이제 A2라고 하는 화면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갤러리 화면을 딱 띄우면 갤러리 화면이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갤러리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상단에 이렇게 뜰 거예요. 갤러리.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장 상단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가장 상단에서 돌아가는 얘를 리줌 상태라고 해요. 리줌드 상태. 그 다음에 가장 상단에 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퍼즈드 상태라고 합니다. 퍼즈드 상태. 그래서 새로운 액티비티가 딱 만들어져가지고 실행이 되면요. 리줌드 상태에 있던 액티비티는 퍼즈드 된 상태로 바뀌면서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 생성된 게 뜨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애가 피니쉬 해가지고 자신을 죽일 수가 있죠? 화면을. 그럼 화면이 날아가요. 쭉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화면이 얘가 날아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띄우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화면을 갖다가 상단에 이렇게 띄워야겠죠. 상단에 띄워야겠죠. 그래서 얘가 디스트로이 되면 이전에 있던 것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던 애가 다시 리줌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뭐예요? rest in first out 형태죠. 이게 뭐예요? 리프 콜 스택 이렇게 되겠죠. 자, 액티비티는 그래서 뭐로 관리되냐면 스택으로 관리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갖다가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액티비티 스택. 자, 근데 액티비티 스택이요. 액티비티 스택이 액티비티를 갖다가 그냥 스택으로만 관리하냐? 그렇진 않겠죠. 네, 액티비티를 스택으로만 관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A라는 앱을 띄웠어요. 그래서 A1, A2 띄우고 여기서 갤러리를 딱 띄웠어요. 네. 그랬다가 B라는 앱으로 전환했어요. B라는 앱으로. 그래서 B라는 앱을 딱 구동했더니 B1, 네, B2 이렇게 딱 떴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갤러리를 딱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A 화면으로 딱 넘어가면 A에 요거만 딱 떠서 요 위에 자 그러면 요거 있다가 요거 했으니까 A1, A2, G 요거는 G라고 하고요. 요 똑같은 건데 G-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1, B2, G- 자 이렇게 떠 있다가 내가 여기로 넘어갔으니까 얘만 이렇게 올라와서 G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얘가 종료되면 뭐가 보여야 돼요? 얘가 보이면 안 되고 얘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태스크를 전체를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스택은요.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태스크의 스택이에요. 태스크의 스택. 태스크의 스택이고요. 태스크 내에 액티비티의 스택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스택 안에 스택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태스크들이 스택이고요. 그래서 태스크에 있는 하나의 액티비티가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해당 태스크도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스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이제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좀 알아봤고요. 저렇게 관리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이슈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액티비티를 내가 구동할 때, 액티비티를 구동할 때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속성들을 어디서 정의하냐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정의를 해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정의되는 그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테마라고 하는 거예요. 테마. 테마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
여러분들 화면에 대한 기본 속성 있죠? 기본 속성. 뭐 예를 들면 버튼을 딱 그 버튼을 배치하면 어떻게 돼요? 버튼을 가만히 있을 때는 뭐 진한 회색으로 보이다, 그냥 회색으로 보이다, 밝은 회색으로 보이다가 딱 누르면 진한 회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이 다 UI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화면 딱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윈도우라고 하는 게 떠가지고 윈도우가 반투명으로 해가지고, 예, 불투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서 백그라운드에 있는 게 안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지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테마 어떤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속성들, 화면의 백그라운드 이런 기본 속성들이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대한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위젯에 대한 기본 속성들을 묶어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테마라고 불러요. 테마. 화면에 여러분들이 위젯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액티비티잖아요. 그래서 액티비티는 테마를 갖습니다. 테마를 가져요. 그래서 액티비티에 따른 이제 테마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치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런치 모드. 자, 이제 액티비티를 구동할 건데요. 여러분 액티비티 하나 딱 구동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 액티비티를 딱 구동해요. 새로. 그러면 새로 액티비티를 똑같은 액티비티를 구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뜰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그대로 있을까요? 디폴트는 새로 뜨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새로 뜨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게 있으면 떠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띄울 거냐 액티비티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걸 뭐냐면 런치 모드라고 해요. 런치 모드에는요 스탠다드, 싱글 데스크, 싱글 인스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스탠다드는 이거 어떤 거냐면요. 액티비티가 A라는 액티비티가 딱 있어요. 그리고 구동이 됐어요. 여기서 내가 다시 A 액티비티의 인텐트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띄웠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A라는 액티비티의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스턴스가. 그럼 A라는 액티비티 객체가 다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위에 뜨는 거예요. 위에.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뜨는 게 맞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뜨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음악 관련한 앱을 만들었어요. 음악 관련한 앱을 만들었으면 여기 노래에 대한 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다른 음악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눌러두면 위에 또 그 곡에 대한 상세 정보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여기에서 화면을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우고 여기서 백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띄웁니다. 이렇게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를 다시 호출했을 때 새로 만드는 무조건 스타트 액티비티 할 때마다 그 액티비티의 객체를 새로 만드는 이런 게 뭐냐면 스탠다드예요.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멀티플이라고 부릅니다. 런치 모드 멀티플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싱글탑이라는 게 있는데요. 싱글탑은 뭐냐면 내가 최상위에 있을 때는 다시 띄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최상위에 있으니까 얘한테 야 이거 누가 호출했어 라고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최상위에 있을 때는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뭐 내가 최상위에 있는데 다시 나를 띄우는 일이 뭐가 있겠냐 싶죠?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 앱을 딱 구동을 했어요. 앱을 딱 구동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이라고 해볼게요.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막 보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막 보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른 친구가. 자, 다른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있으면 여기 화면을 갱신하고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죠.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노티피케이션 끌어내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딱 눌렀어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랑 채팅하고 있던 이 화면에서 다시 채팅하는 화면이 또 떠야 될까요? 그 위에? 그래서 또 다른 친구랑 채팅하는 화면 나오고 그 밑에 아까 친구랑 채팅하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여기로 전달해서 이 친구와의 채팅 화면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가장 상단에 있을 때는 다시 뜨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싱글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싱글 탑. 또 다른 게 뭐냐면 싱글 태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여기 이제 싱글 태스크니까 태스크 내에서 오직 한 개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내가 태스크 내에 자, 보통 이제 언제 쓰냐면 메인 액티비티 뭐 이게 있는 경우인데 메인 액티비티 위에 서브 1, 서브 2 이렇게 있었어요. 서브 2에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스타트 액티비티에 메인을 여기다 띄울 수는 없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고 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위에 띄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백 해가지고 죽었는데 보통 메인에서 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앱이 종료되기를 바라죠, 사용자는. 근데 그게 종료되는 게 아니라 서브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메인을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하면 얘를 다 없애고 얘만 가장 상단에 뜨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싱글 태스크라는 겁니다.
싱글 인스턴스는 말 그대로 뭐냐면 오직 한 개 인스턴스만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플랫폼 내에서 오직 한 개 액티비티에 대한 객체를 오직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제 태스크 내에서 오직 한 개고요. 얘는 인스턴스, 싱글 인스턴스니까 플랫폼 전체에서 오직 한 개만 만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싱글 인스턴스라고 해요. 자, 뭐 그런 거 말고요. 액티비티 속성 중에 이제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액티비티가 뜰 때 이렇게 있는 걸 포트레이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온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데 포트레이트로 할 건지 랜드스케이프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주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가 뜰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지정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러분은 앱을 딱 띄웠어요. 딱 띄웠는데 앱을 갖다가 이제 뭐 무슨 뭐 다른 게 있어가지고 홈키를 눌렀어요. 홈키를 눌렀다가 다음에 다시 메뉴 가서 딱 다시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액티비티가 여러분 앱이 맨 마지막에 떠있던 상태로 그대로 태스크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또는 이렇게 안 되고 맨 처음에 구동하는 것처럼 항상 처음처럼 구동하는 게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액티비티에서 플래그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맨 처음 뜨는 액티비티에다가요, 내가 always retain task state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딱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상태를 무조건 항상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뜨는 액티비티에다가 clear task on launch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딱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속성을 주면 다 죽고요. 그 다음에 처음 구동하는 것을 항상 처음 구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이제 finish on task launch 뭐 이런 것들을 액티비티에다 줄 수 있는데 액티비티 주면은요. 다시 메뉴에서 눌러서 액티비티가 구동될 때 내가 만약에 떠 있었으면 내 걸 종료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이즈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은 내 액티비티가 백그라운드로 내려갈 때 화면에서 사라질 때 액티비티가 종료되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exclude from listen to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태스크 매니저라는 거 띄우면 가장 내가 최근에 실행했던 액티비티들 목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요 목록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show lock scree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how lock screen. show lock scree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액티비티가 락 스크린 위에 뜨게 하는 거예요. 락 스크린 위에. 이게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알람 앱 같은 경우에는 알람 앱이 어디에 떠요? 락 스크린 위에 뜨죠. 락 스크린 밑에 뜨면 알람 앱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딱 해가지고 알람 울려 봤더니만 락 스크린 화면만 보이고 알람 화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 show 락 스크린 이거 설정하면 알람 위에 알람이 락 스크린 위에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exported라고 하는 속성인데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 즉 내 앱이 아니라 내 밖에서 이 액티비티를 구동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속성이 exported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안드로이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텐트 필터를 달지 않으면 외부에서 내 밖에서 이 액티비티를 구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밖에서 이 액티비티를 구동하게 하려면 exported라는 걸 반드시 true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알람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실수들을 합니다. 어떤 실수하냐면 exported true를 안 해주고 얘를 구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액티비티가 구동이 안 돼요. 노티피케이션이나 알람이나 이런 데서 또는 뭐 이제 프락시미티 알럿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구동을 하는데 그때 구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 구동이 되더라도 이상하게 구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구동이 안 돼야 정상인데요. 단말을 포팅할 때 좀 이상하게 포팅을 해서 구동은 되게 하는데 구동이 돼도 좀 파라미터가 전달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많은 경우에 뭐냐 exported가 true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exported라고 하는 걸 속성을 설정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앱에서 이 액티비티를 구동할 수 있게 하겠다 그때는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요 액티비티의 속성이에요. 액티비티의 속성은요 이 액티비티가 구동될 때 항상 적용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 액티비티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런치 모드 스탠다드처럼 이렇게 멀티플로 이렇게 그냥 띄우고요. 어떤 경우에는 싱글 태스크처럼 여기서 이때 있으면 얘로 돌아가고 다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텐트에 플래그라는 걸 사용합니다. 즉 내가 이 인텐트를 가지고서 구동을 할 건데 구동할 때 이렇게 구동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세부 설정들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인텐트 플래그에 뉴태스크라고 하는 플래그가 있는데 뉴태스크는 자 액티비티들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자신만의 태스크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신만의 태스크. 일반적으로 앞에서 A라는 것이 B라는 액티비티를 딱 띄우면 B는 A 태스크에 종속이 된다고 그랬죠. A 태스크 안에 A도 생기고 B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메뉴에서 A라는 얘를 딱 실행시킬 때는 얘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고유 태스크로 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고유 태스크로 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new 태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스크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그 태스크로 띄우고요. 태스크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네, 태스크를 만든 다음에 띄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뉴 태스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클리어 탑은 어떤 거냐면 A라는 게 있고 B, C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A에서 C에서 다시 A를 딱 부동해요. A를 부동하면 어떻게 하면 싹 지워요. 그리고 A가 탑에 올라오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지우고 나서 다시 A를 다시 띄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A가 떠 있으면 남아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싱글 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래그 싱글 탑이라고 하는 플래그가 있습니다. 싱글 탑이라는 플래그를 같이 주면 인텐트에 add 플래그 한 다음에 클리어 탑도 주고 싱글 탑도 주면 얘하고 얘는 없애고 여기 있는 A 액티비티는 리줌 상태로 이렇게 얘가 올라오도록. 그 다음 호출한 인텐트는 어디서 받냐면 on new intent라고 하는 이런 콜백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클리어 탑이라는 거예요. 또는 클리어 태스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태스크를 아예 클리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클리어 태스크라는 거는 태스크를 클리어할 수도 있어요. 클리어 태스크는 언제 하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요. 로그인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사인업 화면, 로그인해서 사인업을 딱 갔어요. 사인업에서 사용자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메인 화면으로 딱 가겠죠. 그럼 메인에서 백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앱이 종료돼야 되죠. 자, 여기서 로그인해서 사인업 갈 때는 이때는 로그인 없애면 안 돼요. 로그인 없애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왜 안 되죠? 네. 여기서 백해서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인업이 서버에 정보를 보낸 다음에 성공했어요. 사인업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인으로 이동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피니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피니시 하죠? 얘는 뭐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졸트로 결과 주고 얘가 피니시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동해도 돼요. 네, 좀 복잡하죠?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죠? 네.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려면 태스크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플래그, 액티비티, 클리어 태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지워버리고요. 저렇게 한 다음에 피니시하고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이렇게 구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태스크가 다 정리된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떴으니까 메인 액티비티가 맨 하단에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노이스토리라는 거를 플래그 상에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뭐 리스트 태스크 if ne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액티비티가 떠 있을 때 액티비티마다 야 너는 어떻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되고 너는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리스트 태스크 if need라고 하는 needed라고 하는 플래그를 주고 액티비티를 구동하면 여기에 설정되어 있던 정보들이 있어요. 그 정보에 따라서 얘들이 이제 동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언제 이런 것들이 있냐면 앞에서 보면 뭐 리센트 태스크 액티비티에 이제 런치될 때 뭐 내가 남길 건지 클리어 태스크 런치라든지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리셋 태스크 if needed라는 걸 주고요. 여기다가는 각 플래그들을 그냥 설정해 놨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만났으니까 그 플래그에 따라서 액티비티를 종료할지 아니면 그대로 남겨둘지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ward result라고 하는 게 있는데 forward result라는 건 어떤 거냐면 A 액티비티에서 B 액티비티로 결과를 받으려고 호출을 했어요.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졸트로. 근데 B 액티비티가 받더니 결과를 내가 줄 게 아니라 C 액티비티에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할 때, 야, 난 결과를 갖다가 내가 전달해 줘야 되는 한테 네가 전달해 줘. 라고 해서, forward result라는 걸 설정해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결과를 누구한테 주냐면 A한테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forward result라고 하는 저런 속성이에요. 뭐 플래그 사용하는, 뭐 예를 보면, 이제 그것들 보면요. 액티비티 속성에서 런치 모드에 따라서요. 뭐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는 이렇게 동작하는데요. 싱글탑은 여기서 A2 했는데 A2에서 다시 띄우면 A2가 안 뜨고요. 어떻게 하면 A2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싱글 태스크는 태스크 내에서 A2 갔다가 여기서 A1 구동하면 여기 A1 이렇게 구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A1만 딱 있고 위에 있는 게 다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싱글 인스턴스라고 하면 자, A1에서 A2 구동했고 A2에서 A3라고 하는 걸 딱 구동하면 얘들은 같은 태스크인데요. 얘는 별도의 자신만의 태스크에서 얘가 딱 구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싱글 인스턴스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노이스토리 플래그라든지 클리어탑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면 노이스토리 하면 자, 얘가 노이스토리잖아요. 다시 A1 딱 띄웠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원래는 얘가 이렇게 떴다가
얘가 종료되면 이렇게 떠야 되는데요. 노이스토리 줬기 때문에 이렇게 띄우면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탑이라고 하는 걸 딱 줘요. 클리어 탑이라고 하는 거 주면 여기서 얘가 이제 클리어 탑을 액티비티 1을 떴으니까 얘가 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탑이 돼야 되니까 얘는 피니시 되고요. 얘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단 얘도 어떻게 돼요? 죽었다 다시 뜹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싱글 탑이라고 하는 플래그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 포워드 리절트라는 거는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이하부터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스타트 액티비티 해서 호출하면 센 리절트는 결과가 이해가 받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B 액티비티는 이걸 띄워놓고서 뭐 피니시 이렇게 해버려요. 네. 자, 지금 이제 액티비티를 구동하는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를 구동할 때 어떻게 그 액티비티들을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알아봤어요. 액티비티 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액티비티를 사용할 때 이제 얘기되는 이제 몇 가지 다른 컴포넌트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꼭 쓰는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적죠. 그리고 이 안에 또 어떻게 해요? 액티비티도 적고 서비스도 적고 뭐 이렇게 적히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고요. 어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페스트 이렇게 적죠. 즉 얘들을 다 포함하는 애가 누구냐면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은요, 여기는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 이런 것들을 구동하려면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돼 있어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요, 안드로이드 내에서 오직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가 되기 전에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구동이 됩니다. 프로세스 내에서 오직 하나만 갖고요. 그 다음에 다른 컴포넌트들이 구동되기 전에 구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객체는요. 내가 액티비티는 종료되면 액티비티는 내가 피니시업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니시에서 액티비티를 종료했어요.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이 종료돼도요. 어플리케이션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종료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나중에 메모리가 이제 메모리가 다른 앱에서 메모리 확보를 필요로 하면 그때 이제 프로세스를 킬해서 이제 죽이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한번 생성되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통 뭐를 하냐면요. 이 앱에서 필요한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로딩해서 갖고 있는 일들을 갖다가 생성하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어디서 하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플리케이션 안 만들어도요.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로 안드로이드 앱 밑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코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디폴트로 구동을 해주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상속해가지고 다른 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을 상속해서 만들면 되고요. 중요한 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태그 안에요. 이런 속성이 있어요. android.name이라고 하는 속성인데 거기다가 내가 만든 커스텀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지정해 주셔야지만 얘가 구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정해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얘가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플리케이션 새로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싱글톤으로 해서 컨텍스트를 얻어오거나 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로딩하거나 이런 데 주로 사용합니다. 뭐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상속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도요. 뭐가 있냐면 onCreate 뭐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onCreate에서 얘가 어플리케이션 생성되면 그때 처리해야 할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태그에 android.name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이제 컨텍스트라는 걸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컨텍스트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컨텍스트 무슨 뜻이죠? 컨텍스트?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맥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문맥이 뭐예요? 문맥이. 전체 글이 있으면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이거를 갖다 우리가 문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컨텍스트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가 아마도 OS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OS 수업에서. OS에서도요. 컨텍스트라는 용어를 써요. 언제 쓰냐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컨텍스트 스위칭. 이때 이제 컨텍스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때 컨텍스트 스위칭 하면 내가 코드를 돌리는 객체, 뭐 예를 들면 스레드의 컨텍스트,
스위칭한다. 스위칭한다는 거니까 원래 스레드가 돌아가고 있었을 때 그 해당하는 그 핵심만 가져다가 어디다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복원하고 이렇게 이제 체인지하는 이걸 이제 스위칭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작업을 한다 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컨텍스트가 뭐냐? 코드를 돌리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레지스터들이 정보가 일반적으로 레지스터와 스택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컨텍스트라고 불렀어요. 이것처럼 내가 코드를 돌리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그런 용어로 많이 쓰고요. 안드로이드에서도요, 내가 코드를 돌리는데 그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컨텍스트라고 해요. 자, 그럼 코드를 돌리는데 라고 했으니까 코드를 돌리는 것. 독립적으로 코드를 돌리는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 서비스, 그 다음에 리시버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독립적으로 코드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뭘 갖고 있겠어요? 자신만의 컨텍스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의 컨텍스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컨텍스트의 구현은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컨텍스트 인폴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컨텍스트 인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컨텍스트 래퍼라고 하는 클래스가 내부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 사용하는 뭐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자신들만의 컨텍스트를 별도로 갖고 자신들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컨텍스트에 저장을 하고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컨텍스트라는 거에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컨텍스트가 있으면요, 이 컨텍스트를 갖다가 컨텍스트 래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상속을 받고 있고요. 얘를 갖다 컨텍스트 인풋이라고 해서 실제 컨텍스트 기능을 구현하고 있네요. 얘를 갖다 내부에 갖고 있고요. 얘를 상속해가지고 테마 래퍼, 얘를 상속해서 액티비티, 그 다음에 얘를 상속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액티비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자기 자신이 컨텍스트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의 컨텍스트는 뭐냐? 자신의 객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뭐냐? 자신의 객체. 서비스 컨텍스트는 뭐냐? 자신의 객체. 뭐 리시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리시버는요, 뒤에서 알아볼 건데 on receiv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요, 컨텍스트가 들어옵니다. 컨텍스트가 들어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컨텍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컨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컨텍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컨텍스트 갖고 있는 정보들을 우선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 컨텍스트는요,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거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라는 게 뭐죠? 패키지명이죠. 패키지명. 이 패키지명을 알기 때문에 이제 컨텍스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이 앱만의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 앱의 리소스 이런 것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 대한 여러 가지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가 이렇게 실행되는데 필요한 정보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액티비티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정보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테마라는 거죠. 액티비티는 화면에다가 뭘 해야 돼요? 뷰러를 보여준다든지 윈도우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속성, 디폴트 속성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마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윈도우 뷰를 생성할 때 뭘 했어요? 컨텍스트를 그 아규먼트로 줬었죠? 그 아규먼트로 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컨텍스트가 필요한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뷰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디폴트 속성인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디폴트 속성을 읽어서 뷰를 생성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런 정보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시스템 서비스들. 시스템 서비스라고 해서 레이어 인플레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성하는데 또는 윈도우 매니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갖다 컨텍스트는 갖고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 서비스 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서비스들을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들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구동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시스템 서비스에 접근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컨텍스트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스크, 그 다음에 액티비티 스택 이런 것들을 알아봤죠. 액티비티가 구동하는데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런 방법들, 구동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태스크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 화면에 묶음 이걸 갖다가 사용자가 볼 때 동일한 앱이라고 보이지 않은 화면에 묶음 이걸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그 태스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관리되는 건 이제 스택으로 관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액티비티를 관리하는 스택을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액티비티 스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스크의 스택이고 태스크 안에 액티비티의 스택이 존재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의 속성과 인텐트의 플래그를 알아봤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네, 액티비티의 태스크 상에서 액티비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액티비티 플래그, 액티비티의 런치 모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액티비티가 계속 뜰지 아니면 이미 떠 있으면 떠 있지 않게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어할 수도 있었고요. 이거는 액티비티 자체의 속성을 부여하는 거였고요. 플래그를 인텐트 플래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똑같이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컨텍스트라는 걸 알아봤어요.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묶어서 가지고 있는 애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앱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데 이걸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할 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안드로이드 네임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새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 객체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라는 걸 알아봤어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앱이 구동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애를 갖다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불렀고요. 컨텍스트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자신이 컨텍스트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컨텍스트고 서비스 자체가 컨텍스트였죠. 근데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기본적으로 패키지명, 앱의 정보인 패키지명, 그 다음에 그 패키지명 기반으로 해서 각종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리소스 접근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 컨텍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